대통령실 PC 파기를 지시해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정 전 실장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9일 이 단체는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없애려 대통령실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 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단체는 또 정 전 실장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 권한 행사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다른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도 사건을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하고 정 전 실장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측은 PC 정비 등에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도청이나 경호 등의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이 집무실로 부적절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초기부터 무속과 불통 논란이 불거졌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상처도 큰 만큼 청와대로 다시 자리를 옮기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청와대로의 재이전을 위한 TF도 조만간 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3년간 일반에 개방되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벙커 같은 보안시설 복구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쓴 한남동 관저도 일단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인데다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관저 내부 구조가 노출돼 보안상 문제도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 계양의 자택도 경호가 취약한 데다 출퇴근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제3의 장소에서 지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지금 보면 내각이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전 정부의 내각과 동거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지금 오늘 당장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내가 결제를 하려고 해도 사인할 볼펜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더라. 이런 불만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과연 그들과의 동거가 잘 되겠느냐. 이것도 지금 정부 초기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철희 수석이 그때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인수위 없는 인수위 때는 조금 있다가 가셨죠? 네. 아, 그렇구나. 많이 있다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이 되게 원래 정상적으로 된다면 국회에서 그 외국 사절들도 와서 또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세리머니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엽니다. 이렇게 알리면서 가는 그런 멋진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계엄을 통해서 조기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국회 안에 로텐도홀에서 하는 행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새로 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그런 얘기하는데 야 이게 무슨 연결이 안 돼 있었고 프린트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식의 불만도 표시하셨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그 인수위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그런 전통이 있대잖아요. 떠나가시는 대통령이 편지 하나 써서 대통령 책상에다 넣어놓으면 새로 오신 분이 그걸 그렇죠. 열어보고 예. 읽어보고 뭔가 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직을 해본 사람으로서 팁을 아주 살아있는 팁을 주는 좋은 전통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뭐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최소한 정무직을 대표하는 비서실장은 전임 정부의 비서실장은 인수인계할 준비를 잘 하고 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최소한 입구에서는 맞이하고 그리고 그 최소한 그 안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좀 최소한 사후 서비스 AS 정도는 하고 좀 갔으면 좋을 텐데 네. 정무직부터 다 싹 없어졌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요. 공직자라면 물론 뭐 기분이야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국민을 보고 세금 이른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서비스는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안 그러면 좋겠어 진짜로.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